이승훈의 이슈앤피플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의견 주셔도 되고요. 실시간 방송되는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 댓글창 이용하셔도 됩니다. 방송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은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균형 있는 시각을 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아 뉴스 시간입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전에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위원장이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40 총선 공약 발표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또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세종의 부지가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면서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아공의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아공은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가 각각 있다면서 이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검토해볼 만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옮기는 게 국토균형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한 위원장의 공약 찬성한다는 입장 보였는데요.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소신으론 각종 사법 사정 관련 기관도 이전을 해야 된다면서 대법원이나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이런 곳은 국민이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색정의당도 보도 자료를 내고 이 세종시 수도 이전 정의당 공약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회뿐 아니라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대통령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제 세종에 국회가 생기는 건가요?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CC의 발언이 중국 언론 관심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CC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2일에 한 발언인데 충남 당진시장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비판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대만에 CC 하면 되지 왜 중국에 찝쩍거리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환구시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미국과 같은 서방에 편향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이 중국에 대한 윤석열의 부적절한 언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외교 악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조명하는 콘텐츠가 속속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이재명 대표를 우호적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발언 연일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고 팥쥐 엄마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재혼 가정이라든가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오늘 충북 충주 유세 현장에서는
지금 국민들 사이에 적대 감정 쌓이고 있다면서 이게 악화되면 말로 싸우다가 감정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싸우다가 칼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총으로 싸우게 되는 상태가 되고 이게 바로 내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리적 내전 상태는 나라가 망한 건데 심리적 내전 상태는 망하기 직전인 거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리고 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다.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연일 현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총선의 시계 정말 빠릅니다.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총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뉴질랜드 대사관과 오클랜드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 위해서 등록한 재외 유권자는 모두 14만 7,989명입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좀 줄었는데 14%가량 감소했고요. 재외투표를 만약에 하지 않고 귀국을 하게 되면 선거일 8일 전인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일까지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신고를 하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여야 대표들 지금 어디에서 유세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천, 수원을 찾아서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한 위원장은 오전에 인천 남동구 만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고요. 또 인천에서 거리 유세를 하면서 지금은 시민들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경기 수원 올림픽공원에서 거리 인사를 하는데 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5개 지역구 모두 다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인요한 선대위원장,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이죠. 인천 계양구를 찾아서 또 시민들과 만나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북으로 향합니다. 오전에는 충주의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와 함께 합동 현장 선거대책회의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천, 단양을 거쳐서 청주까지도 거리 유세를 이어가면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네, 이렇게 바빠진 이유가 있죠. 바로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0시를 기해서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걸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레이스를 펼치게 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 0시에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에 용산역 광장에서 첫 공식 선거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후보자 그리고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요.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 확성장치 이용해서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선거 열기는 한층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네, 의료공백 사태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새 회장을 선출했죠? 그렇습니다.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임기가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임 당선인이 총 유효 투표수 중에 65.43% 획득해서 당선이 확정됐고요. 같이 결선에 올랐던 주수의협 비대위원회 홍보위원장 34.57%의 득표율 보였습니다. 이면택 당선인은 굉장히 지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관련해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오히려 이 의대 정원의 증원이 아니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가량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면택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의대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이 의사의업 업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임 당선인이 개표가 끝나고 면허 정지나 민형사 소송과 같이 전공이나 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들 중에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는데 이 대화의 조건을 몇 가지 걸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의 사과도 동반돼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대화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또 총파업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정부 공보위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가 파견해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각 파견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공보위와 군의관 200명이 오늘부터 또 근무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주말 야간 근무를 이들이 하게 되면 특별활동 지원비, 시간 외 수당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외에도 정부는 이른바 PA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 지원 간호사를 1,900여 명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이 진료 지원 간호사에게 표준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할 계획이고요. 이 외에도 암 환자의 진료 협력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서울시내 버스 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진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 가결됐습니다. 조합원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98.3%가 이번 총파업에 찬성을 했는데 노조랑 서울시 버스운송 사업조합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 임금 협상을 벌여왔는데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노조는 12.7% 임금 인상 요구하고요. 사측은 올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만 가능하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요구를 반영한 인상 시급이 각각 13,688원, 12,450원으로 1,000원 넘게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노사는 오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협상을 벌이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내일 첫 차부터 400여 개 노선 7,000여 대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 협상에서 원만한 해결을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요. 출퇴근길 시민들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불편이 클 것을 대비해서 서울시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비상수송 대책 가동한다고 서울시가 어제 밝혔는데 먼저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처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협조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요. 내일 지하철 운행 횟수를 1일 202회 증회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퇴근 주요 혼잡 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서 열차 투입을 더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해서 운행합니다. 혼잡도가 높은 주요 역사 17곳에는 질서유지 인력 투입되고요. 또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 출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걸 분산하기 위해서 중, 초, 중 고등학교나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의 이 출근 시간을 1시간 정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